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으로 유명하죠? 과연 폐에만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도내 관련 증상과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뇌에 침투한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인지장애나 지능지수 하락 등 뇌 관련 증상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실제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뱅크스 미국 워싱턴대 의대 교수 연구팀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실험지의 혈뇌 장벽을 통과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신경과학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또 이렇게 뇌로 침투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대규모 염증 반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머리에 안개가 낀 듯 멍한 증상인 브레인 포그, 기타 인지장애 등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로 넘어가면 경련과 착련, 혼수, 뇌병령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완치 후 뇌가 최대 10년까지 노화하거나 IQ가 최대 8.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과 뇌졸중, 망상증도 발생할 수 있다네요. 에고,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는 뇌로 들어가도 문제네요. 너무 무서워요. 최근 이런 공포의 바이러스가 뇌를 지배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하네요. 이 영상은 붉은 반점으로 나타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틀 만에 박쥐뇌 세포를 죽이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뇌를 파고드는 것을 성공한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와 융합하여 증식하기 시작하네요. 그 수가 늘어나 어느 순간이 되면 뇌를 터뜨리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와우, 아무튼 정말 무섭네요. 사람도 이 박쥐처럼 뇌가 코로나에 지배되겠죠? 이 현미경 사진은 니콘 스몰월드 2021년 수상작이라고도 하네요. 수상할만 하네요. 다른 기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의 중요 부위인 전두엽 회색질 용적을 줄어들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기획 문제 해결, 판단 실행 등 주요 인지 기능을 관장하는 뇌 부위입니다. 뇌세포가 파괴돼 뇌가 쪼그라들어 신경세포의 기능과 신호 전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너무 무섭네요. 그러나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밝혀진 코로나 비밀무기, 뇌 밖에서 뇌염증을 일으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환자의 약 3분의 1은 흐릿한 생각, 건망증, 집중력 저하, 우울증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 조직에 직접 침투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망 환자의 뇌 조직에서 염증과 신경만 손상을 가리키는 분자 표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표지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 질환 사망자의 뇌 조직에 남은 것과 아주 흡사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19로 전신염증이 진행되면 혈뇌 장벽 넘어 뇌 조직까지 염증 신호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가 뇌에 침투하지 않아도 뇌 조직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 스탠퍼드대와 독일 자를란트 대학 과학자들과 함께 수행했다고 합니다. 관련 논문은 저널 네이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 사망자 8명과 다른 질병 사망자 14명의 뇌조직 샘플로부터 모두 65,309개의
세포를 분리해 단위세포 RNA 시퀀싱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유전자 수천 개의 개별 활성 수위를 분석한 결과 뇌의 모든 주요 세포 유형에 존재하는 유전자 수백 개의 활성 수위가 실현군과 대조군에서 달랐다고 합니다. 이들 유전자 다수는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의사결정, 기억, 수학적 사고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뇌 피질 뉴런에서 정상적인 분자적 변화가 관찰됐다고 합니다. 대뇌 피질 뉴런은 흥분성 뉴런과 억제성 뉴런으로 나뉘고 고차원적 뇌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논리 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피질의 가장 바깥층에서 흥분 뉴런의 억제 신호와 억제 뉴런의 강화 신호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신호 불균형은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 질환이나 인지기능 결함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사망 환자의 뇌 조직에 T세포가 훨씬 더 많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뇌의 병원체를 찾아 공격하는 T세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번 단위세포 유전자 분석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에 존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뇌 조직에서 발견된 신경염증 표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논문의 공동 교신 저자인 스탠퍼드대 의대의 토니 뷰스 코라이 신경학 교수는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 염증 신호가 혈내 장벽을 통과해 전달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뇌에 신경염증이 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뇌혈관 세포에 존재하는 혈내 장벽은 외부 세포나 단백질 등이 함부로 뇌 조직에 들어오지 못하게 고도의 선택적 투과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뷰스 코라이 교수팀은 뇌 밖의 혈액 매개인자가 혈내 장벽을 통해 뇌 조직에 염증 신호를 보내면 실제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전의 연구에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무서운 코로나가 반드시 뇌에 퍼지지 않더라도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니 정말 코로나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무서운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